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11일 오후입니다. 총선 참패는 예상돼 있었고, 조국이가 요번에 선거를 주도했죠. 12석인가 13석 얻었는데, 조국이가 돌출되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국힘이 이렇게까지는 참패 안 했을 거예요. 조국에게 모든 게 휘둘렸었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놈은 조국에 뒤따라가면서 언더독 행세를 하면서 사실상 최대의 과실을 갖다가 안았죠. 조국이가 전국을 주도할 것인가, 이재명이 전국을 주도할 것인가 그러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서 말씀드리는데, 조국이가 주도할 수는 없어요. 이재명이가 주도하겠죠. 그런데 이재명의 인간적인 협소, 정치적인 협소,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이태까지 인생이나 또 경험을 보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인간이죠. 거기에 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보수가 무진장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요번에 여실히 봤다는 거죠. 고고TV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정권 심판론이 강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35대 60 정도로 계속 진행되는데, 그걸 딱 계산해보면 110석이에요. 그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출구조사가 100석 전후로 나오니 아주 사색이 됐었죠. 저는 그거 믿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합리적 이성이 개헌선을 막아줄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국민들이 그 집단 이성은 견제와 균형을 원해요.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찍은 지 5년이 됐는데, 이 영상 안 보실 분 안 보셔도 돼요. 괜히 욕질하지 마시고, 고고TV 이 방송에 평론하지 마세요. 아무 노력의 대가도 받지 않고 공정과 상식, 양심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와서 고고TV 댓글에 평론하지 마세요. 고고TV를. 어제 같은 경우 안철수 당선을 예측했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안철수 지지자들 와서 고고TV를 평론을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고고TV 보지 마세요. 이준석을 밀었을 때도 그렇고, 또 오세훈, 그때 안철수와 오세훈이 서울시장 했을 때 오세훈을 밀었을 때도 그렇고, 또 이준석을 밀었을 때도 그렇고, 또 유승민을 대선 과정에서 또 경기지사까지 밀었을 때도 그렇고, 그들은 그래도 논리적인 댓글을 달아요. 이준석 애들은 그 산마이고, 그리고 후원도 꽤 해요. 근데 안철수 지지자들을 보면은 답답한 게 고고TV를 평론을 해요. 믿지를 못하고. 들어오지 마세요. 고고TV는 어느 정치인을 존경하고 어느 정치인을 우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3년의 대권을 바라보면서 문재인 5년, 윤석열 2년을 보면은 그래도 가장 국민들한테 합리적인 이성으로 인정받을 사람이 안철수뿐이 안 남아있겠구나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출구조사가 나오는 걸 이렇게 보고, 또 보수 평론가들, 또 국힘 소속의 전직 의원들이 꽤 나왔죠. 걔네들이 평론하고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하는 걸 보면은, 야, 보수 진짜 망했구나. 100석 전후로 나오자 사색이 돼가지고, 개헌을 하면 어떻고, 개헌선을 당하면 어떻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랬죠. 개헌선을 안 뺏긴다. 그게 국민의 합리적인 균형이다 그랬는데,
그 100석에서 뭐 110석, 114석 이렇게 가니까 이 보수 우파 그 전원책이라고 그놈 진짜 그 싼마이야. 전원책, 뭐 김진, 또 뭐 전직 국회의원들, 보수 평론가 꼬맹이들 나와가지고 110석이라도 지킨 게 어디냐? 진 게 아니다. 우리 정부에 103석 얻지 않았냐? 21대는. 그러면서 윤석열의 식물 정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이때까지 하면 되고 또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비도덕적이고 국민들은 저들이 좋아서 찍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런 논조를 보수 평론가들이 하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 기반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내가 5년을 방송하면서 그 4년 전에 총선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 또 4.7 보선은 완벽하게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당대표 이준석 되는 것도 예측을 했고 대선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 요번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털보 여론조사 꽃이나 모든 걸 다 봤는데도 저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보수평론가라는 게 오늘 아침까지도 떠들고 있는 게 아니 윤석열이가 뭐 지난 2년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면 된다. 이제는 이재명한테 달렸다. 이재명의 국정을 갖다가 민생 중심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것은 기가 찼어요. 모든 원인은 집권 세력한테 있는 겁니다. 여당이 야당을 심판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총선 같은 경우 과거 회기형이고 대선은 미래형이죠. 미래 5년을 통치할 대통령을 뽑는 거고 총선은 과거 2년의 심판을 들어오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 보수 평론가 이놈아들이 기가 찹니다.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것들이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돈 벌고 있는 것들이고 또 장성철이란 그 쌈마이 같은 놈은 걔는 하나도 맞히는 게 없어요. 그놈은 뭐 100석 이하다고 맨날 짓거리고 다니고 김준이라는 애가 둘이 하고 그런데 문제는 보수 측의 평론가가 아주 썩었다는 거예요. 공학적으로만 본다는 거죠. 공학적으로 정치를. 그러면 앞으로 보수는 절대 재건이 안 됩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항상 쓰는 말이 있죠. 철학, 인문, 역사, 정치학적으로 다 봐야 된다. 그죠? 통시해야 되는데 통시.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도 한동훈이가 사퇴 발표하기 전까지도 한동훈이가 나름 선방했다. 잘했다. 진짜 마지막까지 그 탈진 상태로 열심히 했다. 인정해줘야 된다. 한동훈이가 물러나면 또 비대위가 들어가고 안 그러면 윤재욱이가 또 몇 개월 동안 대리 체리가 들어가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우리가 한동훈이 같은 저렇게 댄디하고 한동훈이 같이 저렇게 현대직인이 뭘 얻어서 구하느냐. 이거 미친 것들이야. 그리고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은 이준석이가 이제 대권 주자가 된다. 이준석이가 말이지 드디어 국힘을 주도한다. 김종인 씨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보수 평론가 이 정치 지형을 보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고고TV는 구독자도 안 늘고 욕만 얻어먹고 내 돈 가지고 해, 내 돈 가지고. 내 시간 내 돈 가지고 해. 고고TV가 40대 파이어족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엔 재산이 많았고 지금 재산은 없으나 은퇴한 과정에서 내 돈 내 시간 투자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30몇 년 만에 110석 이하로 떨어졌고 탄핵선을 갖다가 내줄 뻔했고 최고의 참패죠. 점점점 참패가 들어가죠. 그렇죠. 보세요. 박근혜 2016년도에 유승민 배신자 파동 도장 들고 나르셔 해가지고 122석하고 민주당들이 123석 했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황교안은 검사놈이 들어가가지고 태극기 부대하고 유튜버 세력하고 합하면서 광화문 가서 팔자로 말해 이런 짓 하다가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했죠. 83석분이 못 얻었죠. 4석. 그죠? 근데 요번에는 그거보다 더 못 얻은 꼴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직까지도 보수 평론가놈들이 보수를 지켜야 한다.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 한동훈을 지켜야 한다. TK는 건재하다. 요번에 PK가 우리가 남이야 하고 보수를 지지해줬다. 그렇죠? 할만하다. 이 미친놈들이야. 보수가 망가지는 과정이 박근혜부터 망가졌죠. 그렇죠? 근데 하나도 보수는 변하지 않았고 보수는 절대적으로 시대 환경과 또 세대 환경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걸 모르고 그냥 2030 애들이 자기 향유와 자기 향유와 자본주의 목적으로 그죠? 북한도 싫어하고 중국도 싫어하고 돈만 많이 벌면 돼 편안하게 살면 돼 그것이 자본주의고 그것이 자본민주주의고 보수의 가치야. 그렇죠? 그런 놈들이 나온 게 대표적인 게 이준석이라는 놈하고 장해찬이라는 놈이에요. 그게 보수의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은 안 해. 보수 평론가들은. 그죠? 평론가들은 애들이라 그러죠. 지금 보수가 망하는 것을 보면은 당도 망하고 혁신이 없고 개혁이 없고 이준석이라는 애 개혁은 못합니다. 걔는. 오늘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어제까지. 마지막 뉴스 때까지. 내가 당선되면 윤석열이가 술 맛이 떨어질 거다.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걔는 남의 약점, 네거티브만 하는 애예요. 그런데, 그래도 보수가 살아나려면은 중도 합리성을 가져야 돼요. 보수 합리성이라는 게 곧 중도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김재석 같은 애가 당선이 됐고, 다행히. 안규령이라는 거 이상하게 생긴 애. 예쁘지도 않고 지식도 없고 동네 이름도 모르고 지하철 타는 애. 그죠? 근데 오승환이라는 애나 이재영이라는 애가 지금 뭐 8년 동안 거기서 술거든. 그들도 또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요번에 그 총선 지역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끝까지 1, 2%로 차고 박빙을 가는 데가 많았죠. 그렇죠? 그 대표 같은 경우에 그 누구야 걔? 이현주가 출마한 용인 을인가요? 거기. 그렇죠? 근데 이현주의 상대는 누군지는 이름은 까먹었는데 끝까지 박빙으로 가죠. 이현주는 여기저기 철새였어요. 민주당, 국민의당, 중도, 지당, 미래통합당, 또 국민의힘 이렇게 들어온 애가 저쪽을 와서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면서 당선됐죠. 그런 애 하나 못 끌어안는 게 보수였고, 그렇죠? 또 우리가 끌어안았던 김영주란 애가 그 단순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 그러는데 완패했죠. 차라리 이현주 같은 애를 끌어안았어야 됐죠. 그렇죠? 이상민이 떨어진 건 정권 심판 바람에 그렇다 그치고, 그 다음에 또 용인청인가? 어디? 고석이라는 애가 나오고, 누구였죠? 천공이 한남동 관제에 들어날라고 했나? 뭐 국방부 대변인이라고 붙었죠. 그것도 막판까지 가요. 고석이라는 애도 여기서 국회의원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을 거예요. 그 용인청인가? 병인가? 거기서. 근데 윤석열이 그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잘리고, 걔가 또 부성찬이라가 아무 능력도 없는 애가 되죠. 그렇죠. 그게 윤석열이가 얼마나 잘못했고 보수가 얼마나 망가졌으면은 그런 애를 당선시켜요? 그리고 양문석이라는 애도 그렇고 김주혁이라는 애도 그렇고 양문석이가 붙은 정책특보인가 이상한 놈이 하나 있죠 그놈. 충분히 이길 건데 그놈이 보수에 꼴통 보수라 떨어지고 또 이수정이라는 김주혁이한테 이쪽 파요? 이쪽 파요? 둘이 합하면은 해장국이 돼요? 875원에 한 뿔이에요? 거기 공천만 이런 거를 제외하고 제대로 했으면은 그죠? 용산과 한동훈이가 공천 다 막혔죠.
우리가 이길 때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게 지금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저는 비판을 가고 그랬으나 보수가 좀 중심이 없었고, 그죠? 조선일보가 다 망쳐버렸고, 또 워낙 윤석열에 대한 응징 심판이 강했으면은 합리적인 보수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놔뒀어야 되는데 다 숙청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평론가들이, 이 평론하는 놈들이 지네 밥벌이를 위해서, 물론 좌측에도 그런 애들 많아요. 이 우측 보수 애들보다 좌측 애들이 나아요. 평론하는 거 보면. 뭔가 분석을 해, 걔네들은. 이놈들은 무조건 공학적으로 윤석열 지키고 김건희 지키고 한동훈 지키고 우린 보수야. 자랑스러운 보수야. 그러면서 상대를 파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오늘까지 나오는 보수의 그 평론 애널리스트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일반 대중들은 모르죠. 아, 저놈아들이 정치권에 연결돼 있고 당에 연결돼 있고 윤석열에 연결돼 있고 기자들하고 연결돼 있고 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기자들이 토설하는 거나 또는 어디서 들었다, 용산에서 들었다, 장관 보좌관한테 들었다, 국힘에서 들었다, 그런 건 선거에 하나도 없어요. 큰 문줄기가 치고 들어갈 때. 그러면은 보수가 변해야 되죠. 거기 보면은 좌파 평론가들은 일부 몇 명은 큰 그림을 보고 평론을 해요. 근데 이쪽 애들은 그게 아니야. 전부 다 공학적이고 적극적이고 단발적이고 그렇게 해요. 엄청나게 보수가 망가졌어요. 그 이준석이나 이준석 걔들이나 또 민주당 꼬맹이들 보면 걔네들은 말꼬리만 잡고 그 평론을 하죠. 지평을 넓히고 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변할 것인가, 그런 평론하는 놈이 보수 평론가 중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제가 들어보면 얼마나 보수가 망가진 거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거 뭐 500명 1000명 뿐이 안 보니까 얼마나 보수가 망가졌는지, 왜 이렇게 점점 망가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요번에 110석을 얻었다고 다행이다, 개헌선 막았다, 뭐 지난 총선하고 다른 게 아니지 하고 자주하는 이 보수 전직 국회의원들, 현직 국회의원들, 평론가들을 보면 기가 차다는 거죠.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주의자가 당을 리드해야 돼요. 이준석은 계획주의자 아니에요. 좀 지가 살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 번 하는 놈, 하기 위해 뛴 놈이니까, 너 국회의원 한 번 했으니까 먹고 잘 살아 4년 동안. 계획주의고 중도 합장적인, 그래도 일반 시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일반 시민들의 민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보수가 주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TK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뚝 맞고 가질 때? 그놈들 보세요, 이제. TK, PK 그쪽에서 다 당선됐죠. 윤친윤 애들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수도권에서 윤석열이가 꼽은 장관, 수석비서관, 행정관, 비서관, 또 한동훈이가 꼽은 후보자들, 김은혜 빼고 다 낙마했죠. 김은혜는 분당 어리래가지고 당선돼. 다 낙마했죠. 그게 보수의 참상이에요. 이때까지 이명박, 박근혜가 꼽았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졌어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쓸데없는 경우로 보수를 현혹시킨다는 거죠.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뽕돈을 갖다가 뽑기 위해서 유튜브하고 평론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좌파 털보나 돼지 털보나 좌파 평론가들은, 좌파 그 유튜브 하는 애들은 정치권 진입 안 해요. 근데 이놈들은 뭐예요? 어떻게든 정치권 진입하려고 그러죠. 유튜브 하는 놈들, 유튜브 출연하는 놈들이. 이 보수가 굉장히 망가졌어요. 몇 개월 만에 이게 정리하지 않고 국힘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못 살아남아요. 솔직히 윤석열 살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큰일 났어요, 보수. 이까지 하겠습니다.